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들을 진보의 시각으로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진보의 향기. 오늘도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심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지금 정의당이 창당 6주년을 맞이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대한민국이 이제 진보 정당이 뿌리내리기가 어려운 그런 풍토였던 게 사실인데 어려운 길을 개척해 오셨잖아요. 네. 발언을 해주신 내용을 보면 미생이었지만 완생을 꿈꾸는 정당으로 발전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는데 지난 6년간의 성과 어떻게 보시나요? 6년 전에 정의당 창당할 때 이제 진보 정당이 거듭된 실패 후였거든요. 예. 그래서 마치 난파선에 올라가는 심정으로 만들었어요. 예.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꿈이 있었기에 예. 그리고 우리가 꾸고 있는 정의로운 복지국가라는 꿈이 우리 국민들의 꿈이 될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는데요. 예. 그래도 정의당이 과연 독자 정당으로 갈 수 있느냐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초반에 많았는데 예. 지금은 정의당의 존폐를 염려하는 분들은 없어요. 예. 빨리 성장해서 대한 세력으로 발돋움하라는 그런 격려와 채찍이 있을 뿐이죠. 예. 그래서 저희가 2020년 총선은 제1야당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목표도 저희 목표일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기대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더불어민주당,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때로는 협력하고 때로는 견제해서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선택이라고 국민들 생각하신다고 봅니다. 예. 최선을 다할 생각이고요. 예. 하여튼 이렇게 어려운 과정 잘 헤쳐나올 수 있도록 또 앞으로 제1야당 집권 여당으로까지 나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 계속 성원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까지는 비록 작지만 존재감 있는 그런 이제 진보 정당이었는데 말씀처럼 앞으로는 좀 더 존재감에 걸맞는 그런 규모도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현안에 관련된 얘기를 먼저 좀 말씀 나누고 싶은데요. 일단 이제 국정감사 이야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어제 기재위에서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심 의원님께서는 2014년 이후 지속적인 금리 인하 문제를 지적을 하셨고 그게 부채주도 성장이다 이렇게 이제 또 이름을 붙이셨어요. 결국에는 한국은행이 지금의 부동산 폭등이나 자산 양극화 문제에 일정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입장으로 봐도 될까요? 네, 지금 이제 생산적인 투자도 안 되고 고용도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생산적인 투자가 안 되는 것이 돈이 없어서 그런가. 예.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돈이 너무 많아요. 예. 대기업들은 이제 선해유보금이 있고 또 회사채를 발행하고 하니까 이제 대출 안 받죠. 예. 그리고 이제 대출은 지금 한국은행 총재 이주열 총재가 취임한 이후 5번에 걸쳐서 금리를 인하해서 가계부채가 한 500억 가까이 늘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시내 유동자금이 지금 1119조나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이 돈이 생산적인 투자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부동산 투기를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작은 불씨 하나에도 그냥 가격 폭등이 일어난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런 추세 때문에 2012년에 한국은행법을 개정하면서 목표 2항에 한국은행이 금융 안정에도 유의해야 된다 이렇게 조항이 추가됐어요. 예. 금융 안정이라는 거는 자산 가격 안정이라는 말이고 지금 상황으로 보면 부동산 거품에 유의하라는 거예요. 예. 거시경제 지표를 관리하기 위해서 저금리로 간다 하더라도 이것이 부동산 투기로 흘러가지 않도록 그것을 억제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한국은행법 28조에 부과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한국은행법 28조 말하자면 부동산 대출 쪽을 억제하는 이런 조항은 완전히 사문화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은행이 저금리로 돈을 풀어서
부동산 투기를 뒷받침한 꼴밖에 되지 않았다. 예. 그래서 부동산 가격 인상에 기여한 거 말고 한 게 뭐냐 제가 좀 강하게 어제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좀 단적으로 지금 시점이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 한국은행이 그런 결단을 내려야 된다라고 보시는 입장이신가요? 지금 시기는 한국은행장도 한국은행 총재도 어제 다른 변수가 없다면 금리 인상을 해야 할 것으로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한국은행 독립성 문제인데요. 사실은 최근에 지금 안종범 전 수석 문제도 나오고 해서 조선일보 일부 언론과의 어떤 커넥션 문제도 나오고 하면서 사실은 금리 인상이나 또는 인하 관련된 결정이 정말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냐라는 그런 의문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제 국감에서도 그리고 역대 한국은행 국감에서도 가장 큰 논란이 이제 독립성 문제인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공수가 바뀌면서 독립성 문제를 제기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정치권의 외압으로부터 독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금융통화위원회 자체가 여러 의견을 경청하더라도 국민 경제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확고한 중심을 잡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은 지금 현재 금통위의 구조가 혁신돼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과거의 금융은 산업 부분에 자금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했는데 최근 금융은 노동자나 일반 시민들에게 금융을 공급하는 기능으로 확대됐잖아요. 그러니까 금융 경제계의 이해만 대변하는 지금 현재 구성은 바뀌어야 되고 일반 시민들도 중앙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의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만큼 이런 시민들의 이해가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금융통합이 특히 이제 지금 금통위는 당연직도 있고 예를 들면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또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이제 추천하는 위원들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대한상이나 은행연합회 회장이 추천하는 금통위원으로 구성하고 있는 나라는 어느 세계 어디를 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금통위 문제가 이제 독립성 중요하고 말씀처럼 이제 산업이라든가 이런 것의 이해와는 또 다른 종류의 이해가 이제 투영돼야 될 필요가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독립성 하면은 아무래도 전문성 위주로 사고하기 마련인데 이런 시민적 참여랄까 대표가 뭔가 이렇게 들어가서 구성이 좀 바뀌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제 타당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그렇죠. 빨리 그게 됐어야 되고 제가 2004년부터 이제 기획재정위원회 하면서 그때도 제기했는데 아직도 조금의 변화도 없이 한국은행이 만들어질 때 그 구성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주제 또 하나가 지금 한참 또 국감을 달구고 있는 것 중에 특히 이제 야당이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인데 서울시사나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문제, 채용특혜 의혹 이거 있잖아요. 지금 자한당 같은 경우에는 이거 가지고 이제 외부에서 시위도 하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야삼당이 어떤 공조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 문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작년에 제가 국정감사에서 금융권 채용 비리 문제를 전면적으로 제기를 했고, 이제 근절 대책을 촉구하면서 이제 금융권에는 일정한 변화가 있어요. 저는 어디든 어떤 경우든 채용 비리는 발본색원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반칙과 불공정이 시정되지 않으면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좀먹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번 이제 서울교통공사 채용 비리 논란 역시 철저히 조사해서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필요하면 국정조사하냐 뭐라도 해야 된다는 게 저희 입장이고요. 이제 다만 이제 이게 지금 국감을 하면서 어떤 그 사안이 사실보다 부풀려져서도 안 되고 또 사실보다 축소돼서도 안 된다고 봐요. 이런 정치적인 유불리를 넘어서서 국정조사가 추진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제 말씀드린 것은 이제 작년부터 논란이 됐던 강원랜드를 비롯한 채용 비리 문제도 다 포함해서 국정조사를 하자.
사실 작년에 저희가 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서 국정조사를 요구했는데 그때는 한국당이 적극 반대를 했죠. 예. 그런데 이제 이번 서울교통공사에 대해서는 뭐 연일 정쟁화를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말씀은 국정조사 하자. 그런데 한국당이 원하는 채용비리 국정조사는 실시를 하고 예. 한국당이 관련돼 전현직 의원 7명이 관련돼 있던 그런 강원랜드와 같은 채용비리는 하지 말아야 된다면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내가 하면 인지상정이고 남이 하면 천인공노할 일이 그런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어떤 경우든 채용비리는 근절돼야 되고 국정조사를 하되 지금까지 제기됐던 강원랜드를 포함한 채용비리 건을 다 묶어서 국정조사를 하자 이런 말씀입니다. 예, 공공기관이 연루돼 있던 주요한 채용비리 문제를 다 함께 국정조사로 진행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정의당이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서 채용공정절차법을 재작년에 발의한 바 있는데 아직도 계류 중이잖아요. 입법도 동시에 좀 진행돼야 될까요? 제가 이제 작년에 금융권 채용비리의 심각성을 목도하고 금감원의 그 감독 기능을 촉구했지만 국회에서 해야 될 과제가 더 많다. 국회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공정절차법을 만들자 해서 제가 발의를 했는데요. 아직도 지금 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도 이 공정절차법 처리에 좀 힘을 보태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럼 이제 마지막 주제인데요. 네. 이 부분은 아직은 뭐 이렇게 본격적으로 얘기할 단계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제 뒤늦게나마 정개특위 구성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내일 첫 회의를 가지신다고 하는데 어쨌든 정개특위가 뭐 의미가 있는 출범인데 사실은 아직도 동상이몽이 좀 있잖아요. 예. 이 부분은 좀 어떤 그림으로 돌파를 해나가실 생각이신가요? 일단 이제 너무 늦게 출발을 해서 빠른 속도로 저희가 논의를 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아직 국정감사 중이지만 내일 1차 회의를 소집을 해서 정개특위를 구성하기로 했고요. 예. 내일 이제 제가 정개특위장이 이제 정개특위장으로 선임이 되면 지금 위법 상태에 있는 게 뭐냐면은 2020년 총선을 위한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구성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예. 원래 10월 5일까지 통보를 해야 됐던 사안이거든요. 위원들을. 예. 그래서 지금 선거구 획정위원 구성을 최우선적으로 할 생각이고요. 예. 다른 뭐 정당법 또 뭐 여러 정당법, 정치자금법 관련 법들이 많이 있지만 일단 선거제도 개혁 방안에 논의를 집중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지금 이 선거제도 개혁은 어떤 정당의 유불리 때문에 많은 구속을 받지만은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갈 수 있느냐 하는 첫 번째 필요 조건이라고 봐요. 예. 지금과 같은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 아래서는 대의민주주의도 위태로울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을 대표하는 그 대표성에 있어서 신뢰가 있어야 그 다음에 이제 개혁도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뭐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압력이라고 보고요. 예. 그런 바탕 위에 우리 300명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으는 역할을 저희 정개특위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마지막으로 짧게만 질문을 드리면 이 뭐 구체적인 쟁점들은 그렇다 쳐도 국민들은 이제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국회가 책임질 수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설득으로 이걸 가능하게 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계란과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얘기하는 것 같은데 현재 국회 구성을 가지고는 지금 어떤 개혁도 추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으려면은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또 국민들께 국회를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할 때 니들이 뭘 한 게 있다고 바꿔 이렇게 또 불신이 있단 말이죠.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선거제도 개혁 방안을 마련하면서 이제 국회 혁신 방안을 국민들께 함께
약속을 드리는 그런 방법으로 동의를 구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잘한 모습을 보이고 제도 개혁에 협조해달라고 하기에는 어렵고 제도 개혁을 하면서 이렇게 약속을 하는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진보의 향기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었습니다.